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아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이 지금 5월 9일까지 시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또 유예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지금 방침으로는 그대로 유예하지 않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주택, 3주택일 때 양도소득세가 그럼 얼마만큼 중과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세부담은 얼마만큼 높아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중과세 제도의 어떤 핵심 개념이 뭐냐면 결국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두 개, 세 개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2주택 이상부터는 양도할 때 높은 세율을 과세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중과세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네, 이게 해당이 어디에 되는 거냐 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이 되죠. 만약에 대상 지역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 누진세율, 즉 6%에서 45%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추가 세율을 더 과세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추가 세율만큼의 부담을 더 높게 지워서 세 부담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핵심 또 불이익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양도 차익의 30%까지 해줍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래서 최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30%니까 3억만큼을 줄이게 되죠. 양도 차익이 3억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 이런 혜택도 없애겠다, 주지 않겠다는 개념이죠. 결론적으로 추가 세율을 더 과세하고 그리고 오래 보유함으로써 줬던 혜택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앰으로써 훨씬 더 높은 세부담을 갖도록 유도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결국 이것들을 빨리 처분해라 그 얘기죠. 결국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보유세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세금이 무거워서 가지고 있겠다 싶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네, 보유세가 문제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재산세는 그렇다 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종부세를 얼마만큼 부담시키느냐, 즉 보유세의 문제와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죠. 양도소득세가 무섭기 때문에 팔 수가 없네,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유세 부담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과세 유예가 종료가 되죠. 이게 지금 계속 유예를 해왔거든요. 중과세 한다 하다가 계속 그 시장과 경기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유예를 하지 않고 종료시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대로 6%에서 45%인 기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즉 뭐냐면 5월 9일까지 빨리 양도를 끝내라 이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 2주택일 때는 20%포인트만큼 더 부과하고 3주택 이상일 때는 30%포인트만큼 더 부과하겠다. 이게 부과를 하고요.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즉 최대 30%까지 양도 차익에서 혜택을 주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전에 양도해라. 이 양도는 결국 뭐냐면 잔금을 빨리 그 전에 치러서 잔금일이 5월 29일 이전이라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가 잔금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과세 이 유예가 종료된 후에, 중과세 유예가 종료된 후에
그럼 몇 개월까지 잔금일을 유예 기간을 두고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둘지 허용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얘기고요. 5월 9일 이전에 양도라는 것은 결국 잔금 청산일, 잔금을 5월 9일 이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떤 이제 분이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뭐 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등기를 먼저 넘기고 잔금을 뒤로 보낼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근데 그건 좀 위험한 일인 것 같고요. 일단 기준점은 잔금일이 원래 기준점이죠.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잔금 청산이 싹 다 된다. 그렇다면 문들 게 없는데 등기를 먼저 넘기고 5월 9일 이후로 잔금이 넘어간다. 이거는 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세무조사의 확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뭐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얘기는 지금 5월 9일 이전 양도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주고 5월 10일 이후 양도는 중과세가 부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은요 20%포인트만큼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3주택은 30%. 그리고 이거는 양도소득세만 얘기한 거고요. 이 양도소득세는 또 뭐가 붙죠? 지방소득세 10%가 또 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계세율로 본다면 2주택일 때는 최고 한계세율 65%, 3주택일 때는 최고 한계세율 75%, 그리고 여기에 양도소득세 10%,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을 때는 3주택 이상일 때 최고 부담하는 한계세율은 82.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한계세율의 개념이고요. 여러분 실효세율, 실제로 실제로 과세 표준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가는 이제 뭐 조금 이거보다 낮겠지만 어쨌든 한계세율 부분에서는 최고 세율이 65, 75, 지방소득세 포함 시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판 가액에서 사온 가격과 각종 들어간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죠?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취득을 10억에 했는데 양도를 20억에 했어요. 그러면 10억 벌었죠.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다? 10억입니다. 이 양도 차익 10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0억이라면 30%라면 3억을 차감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10억에서 3억을 차감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7억이 나오고, 이 7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야만 과세 표준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짐으로써 이 과세 표준이 확 올라가게 되죠. 최대 30%까지 혜택을 주던 것을 없애버리니까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도 기본 세율만 곱하는 게 아니라 20%, 30%를 더 추가해서 세금을 부담시킨다. 그 높아진 세금의 10%도 또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양도차익 10억 원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뺐을 때 이 양도차익을 1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까 0원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을 빼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다? 9억 9,750만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세율을 아까 6%에서 쭉 과표 42%까지 적용한 거에다가 추가로 또 얼마를 해요? 20%를 더 과세하죠. 그러니까 한계 세율이 62%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또 하고 이렇게 나오죠. 기본 산출분, 즉 42%를 적용했을 때는 3억 8,291만 원이 나옵니다. 즉 6%에서 누진세율로 42%를 그 구간별로 적용했을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3억 8,291만 나오는데 여기에 과표의 20%, 1억 9,950만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최종 세액은 5억 8,241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니까 총 부담하는 세액은 6억 4,06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도차익 10억 중 약 64%가 세금으로 지출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이제 부담 세율이 되겠죠. 그 다음 3주택으로 가서 볼게요. 기본 산출분은 똑같아요. 6%에서 42% 누진세율로 적용하면 3억 8,291만 원 똑같은데 여기에 과표의 30% 2억 9,925만 원을 추가로 또 과세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친 6억 8,216만 원이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세가 되고 여기에 10%인 6,821만 6천 원이 더해짐으로써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7억 5,03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중에 약 75%가 세금으로 지출되죠. 그러면 그 세금 빼고 남는 수익은 2억 5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과세가 되게 무서운 거죠.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이게 중과세의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잔금 청산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전에 잔금이 치러지고 넘어가면 과거에 그 혜택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잔금일이 뒤로 밀려서 5월 9일 이후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직 뭐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잔금일을 뒤에 치른다 하더라. 잔금을 5월 9일 이후에 치른다 할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시간 연장을 기한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와 있는 그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이 치러져야만 과거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주택수의 산정 자, 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2주택, 3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한번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